안녕하세요. 축산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축산TV의 혜용 PD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박사 박중국입니다. 차이나박이잖아. 차이나박. 하나밖에 안 한대니. 자,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위 가분법, 그러니까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 살포 시에 부숙도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퇴액비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런 고시가 지금 현재 환경부가 주관하는 법령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현재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실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분석 방법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축산 농가에서는 많은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 개정법이 지난 2015년도에 이미 입법 예고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한우협회나 축산 관련 단체 등에서도 강력하게 시행유예를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의견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한우 농가에서 이 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돈 양계의 경우에는 이미 전업화나 기업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우 사육 농가들이죠. 아무래도 현재 농가당 두당 사육 두수가 한 36두 가량 되고 있고요. 대부분 한 70에서 80%가 농가가 거의 50두 미만을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사 한편으로 몰아놓고 있다가 주변 초지에 퇴비로 뿌려서 해결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어떤 경제적, 물리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정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우 농가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법령을 읽어보고 요약을 해보니 결국 요지는 축산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 액비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 잘 생산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잘 생산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항상 잘 관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으라는 것인데, 위반하면 벌금을 내고 자꾸 위반하면 폐쇄 명령까지 내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자체에서 농가들에게 홍보 자료로 배부하고 있는 표를 보고 얘기를 해보지요. 여기 보시면 부숙도 함수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박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부숙도는 얼마나 퇴비화가 진행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토양에나 어떤 식물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숙도는 또 미부숙, 부숙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 완료 상태로 총 5단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가 1500제곱미터, 말 그대로 한 450평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부숙 후기나 또 말기를 형태를 퇴비화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규모 농가에서는 부숙 중기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수율은 수분 함량을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수분 함량이 한 70% 정도면 손으로 쥐었을 때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수분이 촉촉하게 새어 나오는 정도, 그 정도가 한 70% 정도 되고요. 딸기잼과 같은 경우가 한 75% 정도의 함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기준에 맞춰서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또 검사 방법에 아직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농가가 자가 샘플을 떠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요. 검사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에 솔비타와 콤백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서호무 씨앗을 가지고 발화하는 그런 형태로 평가를 하는 종자발화법이라는 그런 분석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콤백법이나 또한 그 어떤 솔비타 방법은 암모니아나 어떤 이산화탄소의 어떤 발색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종자 발화법과 비교했을 때에는 신뢰도가 한 60%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분석 기관에서는 이 솔비타와 콤백 분석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축 분뇨법에 따르면 솔비타나 콤백 방법에 의해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종자발화법에 의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관리를 잘해갖고 퇴비의 부숙도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분석 시에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면 종자발화법으로 재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관리대장은 농가에서 작성을 해서 3년 동안 이제 보관해야 하는 그런 장부입니다. 보시면 처리 일자별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 처리량, 그리고 퇴액비 생산량, 그리고 처리량, 재고량, 살포 내역 등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벌금이 많이 또 이게 물게 되겠죠. 부숙도 규제에 맞지 않을 때에는 허가 농가의 경우에는 약 100만 원, 또 신고 농가의 경우에는 50만 원의 벌금이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지자체 환경부 소속에서 어떤 그 단속을 하는데 단속 시에 농가의 어떤 기준 충족 의혹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또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에서는 50만 원, 2차에서는 70만 원, 또 3차에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또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퇴비 부숙도 평가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이 축산농가가 가축 분뇨를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